안녕하세요. 219 부동산 TV의 219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원룸 통건물 수익률 여러분들이 수익률 많이 따지시죠. 근데 그 수익률에 허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허상. 어떤 허상이 있는지 한번 이제 오늘 살펴보기로 할게요. 그럼 공개하는 저는 착하고 다른 분들은 착하지 않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정보 차원에서 드리는 거니까 한 번씩 고민해 보시고 투자하실 때 판단하시라고 드리는 거지 무슨 민감하게 반응할 내용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원룸 통건물이라면 대표적으로 이 관리비를 월세 계산해서 수익률을 계산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좀 부풀리죠, 수익률을.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한번 따져볼게요. 인터넷이나 케이블 TV, 와이파이 합쳐가지고 가구당 약 한 1만원씩 잡으면 18가구면 월 18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수익률을 계산하면 순수익률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세는 안 받기 때문에 가구당 한 5천원씩만 잡으면 매월 한 18가구면 9만원 정도 발생을 하고요. 건물 관리비도 있죠. 매월 한 15에서 20만원 정도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고려를 안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지 정확한 자기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작은 수리비들 및 뭐 기타 지출하는 게 있으면 월 10만원 정도 나간다고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18가구라면 매월 대략적으로 한 50만원 전후로 연 600만원 정도가 비용으로 나가게 돼요. 이걸 고려 안 하면 수익률에 큰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별표 밑줄 짝. 그래서 대표적으로 관리비를 월세에 계산하지 않고 수익률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통상적인 공실, 즉 자연적인 공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18가구 중 한 9가구 해가지고 1개월 30만원 정도. 이건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바로 나가자마자 들어오진 않죠.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경우는 아주 좋은 경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한 달, 두 달 정도 공실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그래서 한 30만원 9가구라면 연 270만원 정도 발생하는데, 그래서 그것도 고려하면 우리가 조금 더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넣게 되었고요. 다음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있죠. 중개 사무실이 생기가 달리 제가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대략 200에서 300만원 정도 건물 한 채당 발생한다면 요 정도를 고려해서 넣으면 또 좀 더 정확한 수익률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나의 생계도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픈하기는 참 곤란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대략적으로만 그냥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건 좀 가끔 렌트 프리라 해서 3개월 정도 공짜로 살고 이후 월세를 내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이거 원룸 통건물만 있는 경우가 아니고요. 수익률 건물 분양이나 이런 매매 시에 많이 발생해요, 사실. 꼼수죠, 꼼수.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매월 순수하게 가져가는 수익률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 나쁘고 누구 좋다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마케팅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알고 있으면 돼요. 마케팅. 그냥 마케팅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속이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수익률을 위해서 공개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꼭 참고하셔가지고 통건물 매매를 하실 분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가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하고자 하는 원룸 통건물 수익률에서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결론적으로 한 2%에서 3% 정도의 수익률을 빼면 순수하게 수익률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 이런 경우들을 다 감안해 보면 그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해 보는 겁니다. 객관적인 통계 사실은 아니에요. 그럼 13%의 수익률을 가져가는 통건물이라면 자기 돈에는 실제 자기 손에는 10에서 11% 정도 수익률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략 맞을 수 있어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만 착하고 다른 부동산은 안 착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착한 부동산 되게 많고요. 열심히 하는 부동산 훨씬 많습니다. 그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농사를 짓는 마음으로 원룸이나 부동산을 꾸준히 계속해서 관리하고 이렇게 정보를 드리고 매매를 하고 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동산이 되도록 하려고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중한 정보들을 꾸준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진천에서 대운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이일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일구 부동산 TV의 이일구입니다. 오늘 또 진천의 덕산 원룸 마을에 나와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룸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으로 매일 이렇게 원룸에 살기도 하고요. 물론 뭐 원룸이 좋아서 꼭 사는 건 아니지만 필요에 의해서 살고 있지만, 그래서 저도 원룸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여러분들도 원룸에 관심을 가지고 또 원룸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 싶어요. 항상 뭐 파는 사람이야 부풀려서 팔고 싶겠지만 또 여러분들은 투자자 입장이니까 그런 사소한 면이라도 하나하나 알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원룸도 산다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지금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룸 이 원룸 마을에 약 80개 정도가 있는데 어떤 거는 좋은 수익이 나고 어떤 거는 공실이 많고 어떤 거는 인기가 높고 이런 여러 가지 한마디로 어떤 사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룸도 다 같지 않다, 원룸도 각각 차별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원룸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또 아침부터 농부의 마음으로 원룸 투자에 대해서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룸 투자에 대해서 좋은 투자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저와 같이 이렇게 정보를 주는 채널을 잘 구독해서 시청을 하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지금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일구 부동산 TV의 이일구였습니다. 나중에 또 다음 정보에 넘어가서 시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